그 여론조사 잠깐만 이야기하고요. RN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수요일 날 나온. 마차님 같은 짓을 했군요,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RN 땡땡. 왜 여기 이걸 보여드리냐면 RN 땡땡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소문나는 여론조사예요. 네. 왜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모 수석이 아니죠, 이철규가 그랬구나, 윤핵관이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건 여론조사 기관 때문이라며. 이거 보수적 여론조사로 유명한데 RN서치가 여기도 20%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잘하는 곳에 가면은 20% 초반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건 RN서치가 나온 거고, 같은 날 한길리 서치 여론조사도 있어요. 김한길이 하는 여론조사는 아니니까. 여기서 국민의힘 당대표는 앞으로 이제 비대위로 전환시켰고 이제 당대표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를. 여론조사를 했더니 유승민 1위야. 어쩔? 왜냐면 유승민이 지금 대표적인 만문이잖아요. 네. 반윤이잖아, 반윤. 네. 근데 당대표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승민, 이준석 이 순서로 나와. 안철수나 나경원 같은 이런 이쪽 딸랑이들 말고 유승민, 이준석이 합쳤더니 뭐 거의 한 저 몇 프로냐? 한 4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친윤 당대표로 바꾸고 싶은 게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쪽 경선 룰이 있잖아요. 당원 50, 일반 국민 50. 네. 이러면 또 이렇게 이준석이 또 살아날 길이 또 하나 마련되는 건가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 총선 직전에 창당해가지고 스스로 비례대표가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길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하고의 어떤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의 시나리오는 가장 유력한 게 안철수를 당대표로 밀고 싶어요. 근데 안철수는 이미 유승민하고 이준석한테도 밀려. 여론에서 밀려요. 안철수 최근에 어떤 언론 나와가지고 잠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정말 더 초딩 같아졌더라. 왜 말을 그렇게 하죠? 정치인 느낌이 안 들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냥 윤석열이 리모컨 조정해서 당 운영하면 돼요. 근데 여론조사 했더니 유승민이 그냥 딱 이준석이 딱 1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철수하고 장제원 사무총장 체제로 끌어가서 다음 총선 때 공천권 행사하겠다. 친윤석열 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윤석열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당대표 하고 싶어서 뻔내뻔내하는 김기현이는 4.4%. 이제 사실은 윤핵관이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낸 것이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이나 윤핵관들이 당과 정부를 다 이끌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거죠. 심지어 윤석열을 찍었던 보수 집단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한테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높게 나왔을까요? 1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1위, 2위가 유승민이야. 그렇구나. 사실 이제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윤석열의 윤핵관들이 당과 정부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죠. 윤핵관인 권성동 2.5, 장제원 2.2. 그러니까 당 장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수층도 알고 있고, 윤석열이 저렇게 모자라면은 당이라도 좀 똑바로 차리고 해라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보수층의 숫자 일어나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여론조사도 되지는 않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유승민 나오고 안철수 나와서 서로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국민의힘의 전당대 룰 때문에요. 여론조사가 50이라니까 민주당 그렇게 바꾸면 되지. 사실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원 50? 그러니까 당내 50. 분위기에서도, 그러니까는 윤석열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는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 만약에 전면에 나섰을 때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죠.
그 이제 해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당대회 전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이준석이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기사에 따르면 법원이 또 이준석 가처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보고 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뭐 윤핵관과 뭐 저기 반대 세력 이준석의 가처분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가기 직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자신들이 받아줄 만한 그릇으로 보이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중간에 물타기 한번 하고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철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새를 자신들의 당대표로 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차라리 이준석이 젊으니까 우리 한번 밀어주자 하는 그 정도의 혁신은 가능했지만 과연 안철수를 자신들의 당대표로 받아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차라리 유승민이 더 안전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윤석열은 그런 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내 편, 네 편이 확실한 사람이고 내 편이 장악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내 거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자잖아요. 국민의힘에 지금 윤석열한테 계속 반기를 드는 게 이준석보다 유승민이 더 심해요. 즉 이준석 몰아내는데도 유승민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유승민하고 이준석 그러니까 그 윤석열 사이에 대선 경선 토론할 때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싸웠다는 이야기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이 지금 마음을 좀 먹고 국민의힘의 당권은 내 거야라고 나설 만한 용기가 있을지. 왜냐하면 그대로 두겠어요 이제. 캐비넷이 또 등장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지 벗길 이럴 줄로. 때는 당당하게 이재명처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지. 캐비넷 때문에 못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얼마나 지금 개판인 나라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복지부 장관이 없어요. 77일째.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5월 10일 날이었죠. 취임식하고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지나갈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부 장관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없는 상태가 돼요. 정책, 인사 모두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정치, 선진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복지죠. 복지예요, 복지. 네. 근데 그 복지부 장관이 현재 77일째, 이제 78일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그렇게 떵떵 큰 소리를 쳤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지금 복지부 장관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100일 가까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코로나19 대응도 뭐 개별로 이렇게 맡기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컨트롤 타워인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서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의료, 보험 뭐 이런 것들 다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그 장관이 임명이 안 돼서 우리 국민 생활에 하나하나에 다 폐해를 입고 있고, 역대로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의료보험 정책,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험료 수가 좀 내리는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가 국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참 이게 너무나 안쓰럽고, 그다음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없는 게 국정 과제로 대통령이 되면서 내놓은 게 별로 없었어요.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호영 왜 그 경북대학교 병원장 하던 자 예. 편입 그러면서 이제 뭐 온갖 논란이 막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죠. 억울하게도. 정호영은 윤석열이 대구 가면 술 마시는 술 친구.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김승희가 이제 대타로 들어왔는데 김승희도 이런저런 논란 끝에 또 낙마를 해요. 근데 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못 하겠습니까? 검찰 중에 보건복지부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는 없어? 사람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그것만 참으면 못 할 거고. 마약 의료검도 수사가 낼 정호영이나 김승희도 복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병원장 한 사람이 보건복지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 그 비중은 20%도 안 됩니다. 다 복지에 대부분 다 예산이. 쉽게 표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무나 지금 배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사투라는 보셨잖아요. 상황인데. 박순애 꼴 나는 거예요. 이제 털릴 만큼 털리고 왜냐하면 장관을 열 몇 명을 한꺼번에 임명할 때는 분산되잖아요. 시선이. 네. 근데 한 명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그럴 거 아니야. 다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 깨끗한 거 보자라고 턴단 말이에요. 누가 하겠냐고. 차라리 한동훈이 겸직을 시켜. 뭐 지금 검찰총장도 사실상 재밌겠네. 겸직하고 있는데 겸직을 시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겸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다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 교육부 장관도 다 같이 하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한동훈이 안 한다 그러면요. 김건희를 시켜. 아니면 최원순이 시키던가. 최훈수는 좀 무섭네요. 좀 보건복지부 예산이 너무나 커서 요양병원 또 전력도 있고 하니까 살짝 좀 그렇긴 하네. 아무튼 진짜 개판이 나라가 진짜 됐어요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시스템이? 지금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들도 공석이고요. 제일 중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공석이에요. 제일 중요한 분야, 부처에 완전히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끝났나요? 10만 명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마치 태평성대가 온 듯이 이렇게 무정부 상태일 수가 있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저기 방역하는 주무부처이기도 하잖아요. 질병청 예. 위에 복지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가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의 무슨 뭐 술 먹고 출근 안 했다 같은 이야기에 가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게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이제 박순애 사퇴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나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뭐 정무 라인, 홍보 라인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이 윤석열이 자기 책임이 90%인데 김건희 리스크 있죠. 본인 말실수하죠.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수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박순애 사퇴시키고 자기 대통령실에 뭐 예를 들면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을 사퇴시키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윤석열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하고 상황을 설명을 듣고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 네. 윤석열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짜증을 내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시민사회수석이라고 하는 놈 나가가지고 막 뻘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그 유튜브 나가는. 그런 애들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비 온다고 출퇴근을 안 합니까? 뭐 퇴근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정부 뭐 파트나 홍보 파트를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지지율이 반등할 리가 없는 이유가 그동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왜 검사 후배들만 주요 보직에 가느냐. 그러면은 그 검사로서 주요 보직에 갔던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 상징적인 사람, 한두 사람 다시 교체한다 그러면 우리 말을 좀 듣고 있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그 전직 국회의원인 이진복 의원이거든요. 그게 검사 라인도 아니에요. 원래 그 지자체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인연도 없던 사람이야. 홍보수석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 교체한다고 누가 윤석열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구나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국정 운영에 이렇게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처방을 찾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어디든 간에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윤석열 정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적으로라도 아니면 뭐 당에서라도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최소한 언론에서라도 보고 이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맨 헛 처방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생기는 문제예요. 본인 문제죠. 본인 문제죠. 본인 문제. 주위에 백약이 무효예요. 이거는 본인이 안 바뀌면은. 그나마 국무회의에서 뭐 사과 아닌 사과를 또 했잖아요.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비가 많이 온 걸 사과하는 모질이 대통령 전 봤는데 그 정도로 자기 면 빠지는 걸 싫어해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고 그 반대 많은 윤희군 경찰청장 또 임명장 수여해버리잖아요. 오늘 청문회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했는데
해버리잖아요. 민심과 반대로 가면서. 음. 윤희근 얘는 경찰 배신자라니까. 김순호 경찰국장만 배신자가 아니야. 이미 얘는 경찰국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가지고 충성맹세했던 놈이야. 다른 경찰들이 총경들이 모여가지고 경찰국 반대할 때 이런 짓 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좋다고 지금 임명장 수여하고 있어요. 망하는 각인 거지. 이거 여론조사 해봤더니 경찰국 신설 반대 60, 70 나오잖아요. 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임명장 수여식 하는 저 두 사람 표정이 너무 밝아서 경찰들이 봤을 때 정말 분노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 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임명장 주고받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게? 그 이제 국민들이 경찰국을 반대했던 것들도 사실은 법률 위반 이제 법률 위반도 있지만 경찰이 잘못하면 권력의 주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탄압할까봐 반대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윤 청장도 반대했던 것인데 이런 막중한 상황에서 저걸 임명하고 있고 그걸 기사화가 된다는 것은 진짜 현실인식이 바닥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장악하려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재빠르게 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일 동안의 공석인데 내 정권을 지켜줄 경찰의 수장은 아주 득달같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망하는 이유예요, 이유.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 경찰을 통해서 예를 들면 광화문 같은 데 이제 막 집회가 벌어지고 용산 이런 데서 집회가 막 벌어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득달같이 진압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가리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 알지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알코올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이제 뇌에 알코올이 고이지 않을까요? 촉촉하게. 그걸 이제 자기가 뺏어 쓰는 되새김질 하지 않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봐라. 저거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저건데 이재명 뽑혔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대선 당일 투표자 절반가량이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중에 48%잖아요. 절반이 얼마예요? 24%죠. 그 24%가 지난주 갤럽 숫자잖아요.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들 반 정도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 이 사람들 너 2번 찍었지라고 물어보면 이제 투표 안 했다고 합니다. 투표 안 했다는 사람들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지금 물어보면은 그 전체 투표자 수보다 훨씬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면 큰일 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여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탄핵 얘기가 나오면 우리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니까 득달같이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반화되기는 힘들어요. 예. 중도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고쳤어야지 어떻게 라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윤석열 그러니까 취임한 지 딱 3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면 90일이고 며칠 지나면 100일이란 말이에요. 100일쯤 지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도 안 고쳐지면 국민들이 기다려 줄 것이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자란 정무 강박이었던 거예요. 북풍. 예. 이런 거 일으켰던 이유가 나를 찍었던 사람들 지지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지. 우리 쪽 지지는 아예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으켰는데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지난주 한국 갤럽의 수치로 이렇게 나왔죠. 윤석열 잘한다 44, 못한다 48. 이렇게 되면 자기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이제 득표율이 반토막 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층에서의 부정평가가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폭우 사태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 강남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룻밤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강남이라는 동네가 1970년대까지 왜 사람이 살지 않았었던 건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격 자체가 조정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강남 주민들, 강남을 포함한 그 강남 3구의 주민들이 보내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품 좀 빠져야죠. 이번에 네. 저 침수된 차량만 5,000대 네. 그리고 외제차가 뭐 1,000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윤석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런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태도를 중요시하게 보는데 그렇죠. 네. 윤석열 태도가 워낙에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 윤석열 책임으로 심리적으로는 돌아갈 가능성이 예.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맨홀 뚜껑 열고 쓰레기 치웠다고 생각해봐요. 지지율 올라가지. 그렇죠. 물론 윤석열이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완전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강남 주민들이 어떤 투표를 할지 아마 전 국민이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대로 또 이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그 강남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떨지 네. 이렇게 좀 지금 당장은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나아지겠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실 보고 있나? 1번. 뭐냐면 매우 못한다가 60 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에이, 보니까 내가 찍긴 했는데 뭐 조금 못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마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최근에 대거 돌아서서 국민 60% 이상이 매우 못한다. 국민 70%는 못한다 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도 그런 구조였잖아요. 박근혜를 끝까지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떤 시점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까지 막 언론들이 난리치기 그 시작점에서는 30%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30% 25%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보수층이 돌아서면서 그 보수층의 여론 때문에 바른정당 등이 나가가지고 결국은 박근혜가 탄핵돼 버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가용할 수 있는 의석이 170석이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 숫자가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경선을 했어, 경선을. 그러니까 도의회 의장을 뽑기 위해서 민주당 나오고 국민의힘 나왔어요. 국민의힘에 5명 배신해가지고 민주당 됐어요. 인정합니다. 그런 표현 나온다고 앞으로. 네. 더군다나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요.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해주는 사람들 70대 이상, 일부 여론조사는 70대 돌아섰다는 게 나왔고 지역으로 따지면 TK. TK도 긍정평가가 38, 부정이 48이에요. 이거 오래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 가라앉는 배에서는 지능순으로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숫자가 계속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남 또는 대구 경북 70대 이상 노인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아유 저 사람들 뭐 당해봐야 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했던 역사를 쓴 것처럼 민중의 승리를 쓴 것처럼 우리가 TK는 모르더라도 부울경은 이미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을 하고 광역단체장들을 한번 가져온 기억이 있어요. 강남구청장하고 송파구청장도 우리가 가져온 기억이 있어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여러 번 하는 건 쉬워요. 간단히 말하면 여론만 타면 선거가 막 윤석열이 저렇게 죽을 쓰면 서초는 어려울지 몰라도 강남구청장, 강남국회의원, 송파구청장은 민주당이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욕하시기보다는 그분들 잘한다 하셔야 돼요. 혐오하지 말고. 근데 이제 반등 기회로 사실은 8월 15일 뭐 사면 같은 것을 기회로 좀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재명이 아니고 누구죠? 이명박. 이명박 예. 사면권 같은 걸로 지금 여론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명박을 사면을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먼저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8월 15일에 이명박 사면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명박이 사면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지금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윤석열 비판에 선봉에 서고 있는 그러면은 거예요. 처음부터 사면을 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빡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와 있는데 사면 안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보다 화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정치력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윤석열 자체가 겁이 많은 캐릭터라고요. 내가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쓸어버려 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내가 일반인일 때는 불안에 떠는 캐릭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바뀌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강인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윤석열 자체의 캐릭터는. 아무튼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탄핵을 직접 지금 이야기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지금 나와야 돼요. 아까 그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게시판 장악했다 같은 예. 비슷한 이야기인 것처럼 국민들이 일부는 윤석열 탄핵하라고 하는 사람 목소리가 있는 게 정상인 민주국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 보수층인데 아직은 탄핵까지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어요. 3, 4, 5, 6, 7, 8. 6개월 지났다고요. 사실상 윤석열 임기가 5년 중에 8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인수위 때로만 따지면은. 그 사이에 취임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시간 동안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저 꼴통, 저 무능, 저 무지, 저 이상한 놈이라는 이미지가 박히면 윤석열 임기 채우기 힘듭니다. 전 그렇게 보고요. 지지율이라는 게 그래도 한 50%쯤은 나와줘야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지지율이 막 20%, 10% 정도 나오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거 다 임기 끝까지 채워야 돼?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고 50%좀 나오면 2, 3년 지났을 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라고 그냥 용인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벌써 이야기 나오냐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민도 있어야죠. 그러다가 박근혜는 안 그랬나? 박근혜 탄핵도 시위 집회가 몇십 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보수층한테 밑보이면 안 됩니다. 전통 보수층은 자기들한테 위해가 되면 다 내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탄핵시킨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시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이 정치를 못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쫄망하는 느낌까지 가면 국민의힘은 집권하기 힘들어진다. 최소한 한 10년, 20년은. 그 얘기 오래전에 했었어요. 나는 그게 박근혜로 끝이 줄 알았거든요.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최소한 보수층에서 윤석열 같은 자를 찍었던 사람들이 나 투표 안 할래 같은 정도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그 TK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TK에서 지는 만큼 대선에서 지는 거예요. 서초구에서 지는 만큼 대선에서 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기질 못하더라도 나중에 나올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박빙을 벌여줘야 대선을 가져온다고. TK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당대표가 되면 하겠다는 그 공약들 중에 TK 지역에서 정치하는 그 당원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정치 지형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는 건 사실 자기들이 하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TK 지역에서의 민주당 정치 그 어떤 네트워크가 더 탄탄해지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말고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대표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중한 자산을 우리가 이번에 딱 잡았는지 더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은 대단한 거라니까요. 대통령으로 커온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게. 조금만 더 다듬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어쩔 때는 보면 좀 거친 측면도 있지만 그 거친 게 또 매력이잖아요. 어떨 때는 사이다로서. 윤석열이 망해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여주세요.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사과라고 생각 안 한대요. 사과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저런 태도에서 윤석열의 공포심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범죄자 심리 구조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범인이 된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사과 아니었는데 개사과네 이제 이것도. 예. 아니 이게 국민들은 지금 그 대통령이 한 말 가지고 저거 사과가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도 아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국민들의 심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그게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정무적인 감각이 너무나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놓고 이거 사과했다고 언론에 나니까 그거 사과 아니야라고 뒤집는 이 개사과 시즌2.
진짜 대단한 그럼 일이네요. 저 진짜 멘탈 이상하죠. 아니 저 대통령실에서 저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아니 윤석열이 나와서 뭐 사과하겠다 비슷하게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거 사과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수석이죠, 수석. 아, 왠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정도 될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놀랍다 진짜. 진짜 놀라운데요. 뭐야, 뭐 사과야 아니야 이게. 사과야 배야 무슨 감이야 대추야. 아니 사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사과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으니까 사과하면 안 되지. 사과하면 윤석열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현대 정치는. 아니 우리도 사과라고 안 받아들였는데 대통령실에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아까 애들이 완전 딴 세상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희한한 완전 이게 사람들이네. 딴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무슨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족해서 뭐라고 하는 거를 사과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진짜 그냥 정확한 워딩은 이거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과는 아니네요. 아 그냥 본인이 그냥 죄송한 마음만 있었지. 죄송한 마음만 있구나. 나는 비가 많이 사과한 와서 적이 없다. 죄송해요. 예. 그렇잖아. 비가 많이 와서 죄송해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죄송해요. 내 탓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윤석열 사과하는 거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야, 망할 각이구나 진짜. 사과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구나 진짜. 이거는 그 아까 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은요. 대통령이 전달한 거예요. 언론을 만나서 사과한 거 아니라고 해. 그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수석이 그걸 뒤집습니까? 윤석열이 저 사과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과하면은 본인이 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겠죠. 야, 축제로구나 아주. 편하게 가겠네. 정무 편하게 보낼 수 감각은 있겠어. 진짜 정치인한테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는 거거든. 정무 감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긴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말할 때부터 알아봤다. 탄핵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아이 너무나 이런 멘탈 이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이제 진짜 탄핵하기도 귀찮아. 이런 마인드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폭풍 눈물을 쏟을 날이 옵니다 또. 박근혜처럼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눈을 확대한 다음에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게 하는 그런 때가 와요. 아, 그게 내가 말했잖아. 앞으로 7년 후에 검사 출신의 모 대통령을 사면 한 해 만에 같은 논란에 휩싸인다. 한 4년 정도 살았을 때니까요. 진짜 금방 오겠네. 이건 뭐 이런 멍청한 놈들이 다 있습니까? 미안하면 사과하는 거지. 어떻게 완벽한 정부가 있어요. 사과를 해야만 똑같은 일을 안 벌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잘못한 거 없다 아니에요? 우리 명백한 거짓말인 거 우리 방송에 입증을 했고요. 이따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침수대를 핑계로 어딘가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갈게요.